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있었던 수능, 바로 올해 있었던 수능이죠. 이 수능에서 출제된 언어 영역, 바로 문법의 변형 문제와 또 관련해서 같은 영역에 있는 출제한 문제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매체에 대한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서 4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은 것을 물어보는데, 이 보기의 문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건 이곳의 지형은 이게 주어인 거는 잘 알 거고, 침입을 이라는 게 목적어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하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는 아닙니다. 뭐냐? 맞기에 라는 말, 여기서 맞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명사절이 안겨 있고, 그 명사절 안에서의 목적어가 바로 침입을 인 거예요. 그래서 맞기에 라는 말이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냐? 애자로 보아서는 이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사어임에도 없으면 이곳의 지형은 유리하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부사어임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찾으면 되겠는데요. 답은 5번. 자, 5번 보면은 내 친구는 아버지와 똑 닮았다 에서 불필요한 성분들 좀 빼볼게요. 네 빼고, 똑 빼고, 자, 친구는 아버지와 닮았다 해서 아버지와도 와자가 붙어 있으면 부사어네. 그럼 이것도 뺄까요? 친구는 닮았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부사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은 14번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바로 중세국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보기 1번은 문맥이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보나 안 보나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테니까 얘를 굳이 보기보다는요, 보기 2를 보면서 이 내용을 이해해보자. 간단하게 말하면 모음 조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성질의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인데, 아래야, 아, 오는 양성 모음.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야나, 요나, 아이, 애자는 다 양성 모음인 거예요. 그리고 으, 어, 우는 음성이고, 이는 중성 모음, 좀 특이하게 중성 모음이라는 게 있어. 그랬을 때 답이 되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일단 1번은 답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보면 됩니다. 안즈니 같은 경우 중세국어에서는 안자에 아 모음이 쓰였고 즈자에 아레아가 쓰였죠. 둘 다 양성이네. 현대국어에서는 아레아가 없어지면서 안자에 아, 으자에 으가 쓰여서 이 경우는 양성, 음성으로 나누어지죠. 따라서 모음 조화가 파괴된 사례가 맞다는 거지. 그런데 3번 노미 같은 경우는 이 놈자가 이렇게 아래야, 놈자가 아니죠. 남자라고 해야 되죠. 남자가 아래아로 쓰였고 뒤에 이자가 왔었던 게 오늘날에는 아로 쓰이고 뒤에 이자가 와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자는 애초에 양성, 음성이 아니라 중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은 모음 조화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 모음이 아니죠. 양성 모음과 중성 모음이 어울렸었던 단어가 중세국어의 남이었다면, 다시 여전히 양성 모음과 중성 모음이 어울리는 단어가 현대국어의 남이. 얘는 변화가 없는 거다. 아래아가 소실된 것만 보여주는 거지 모음 조화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언어였고요. 언어 부분에서의 문제는
사실은 중세국어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보기처럼 이 현대어 풀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니보는 뇽안현 사름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도 니보가 이보라는 거, 뇽안현이 용안현이라는 거. 이거 지금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 뿐이지 그냥 거의 읽는데 지장이 없죠. 대응을 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잘 시켜서 풀어내시면 충분히 스스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1번에서 볼 문제는 7번 문제예요. 7번. 자, 7번은 여러분 매체 1 기억나시죠? 이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대한 기사를 다룬 그런 지문이었고요. 이것을 방송하는 그 TV 프로그램의 대본을 본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 인용되어 있고요. 대본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답을 보시면 7번 문제의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일까? 왜냐면은 각 신문에 드러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네모 신문은요,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를 보여줘요. 하지만 그 지역을 안내하나? 그렇지는 않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는 나올지도 모르지만 여기 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상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다른 기사도 볼까요? 네모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고 끝이에요. 어느 지역이죠? 라는 거는 따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된다. 지역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체 2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체 2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본문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봅시다. 본문은 가와 나로 해서 가 같은 경우는 개인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시물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서 만든 스토리보드라고 했어. 여기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죠. 바로 이거. 숲의 힘을 클릭해서 그 페이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링크라는 말은 뭐 페이스북에도 많이 나오니까 다 아실 거고 저희 나무 아카데미 그 각종 영상 자료에도 관련 링크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죠. 그래서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이렇게 링크를 통해 한 편의 게시글 안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담지 않더라도 다른 게시글로 자연스럽게 관련 게시글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내년에 수능 볼 때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올 리가 절대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내신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시험을 볼 때 이 매체 중에서 그러니까 매체에 대한 문제를 내실 때 학교 선생님이 전년도 수능 충분히 인용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생각을 하셔서 이제 뭐 댓글을 어떤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블로그 게시글은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고 그것이 예를 들면 신문 기사나 아니면 책 이런 것들하고의 또 차이점이구나. 그죠? 책이나 신문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본인이 의견을 드러낼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내가 종이책 읽어보고 있고 종이신문 읽고 있을 때 거기다가 댓글을 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블로그라는 매체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문제의 답을 한번 볼게요. 7번이 아니죠. 5번이죠.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은 위에 있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제시된 내용의 좋은 점이나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아쉬운 점 또는 자신이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반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랬을 때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2번이에요. 일반 종이는 책이나 복사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검색해 봐야지. 자, 글을 읽다가 모르겠는 게 나와서 검색을 한다?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죠. 하지만 일반 종이를 책이나 복사지로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복사지가 아니죠. 그 재생 종이가 대부분 책이나 복사지로 많이 활용된다 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하지만 일반 종이를 책이나 복사지로 쓰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형식적으로는 학생의 반응이었지만 사실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나 유형이 좀 달라 보여도 사실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은 비슷하다라는 거, 내용 이해 잘 하시고 매체 특성 잘 하시면 다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체나 언어, 특히 언어는 또 내신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매체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더라도 가볍게 보시지 말고 정말 2등급에서 1등급 되려면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또 1등급 유지하려면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 비중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놓치지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